회사의 대표가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데 주가는 280만 원까지 폭등을 한 거예요. 내가 회사의 대표인데 내가 없는데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결국은 이 회사는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으로 굴러가는 회사이다. 다음은 반드시 사야 할 한 개의 주식,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성전자만 고집하시는 건지, 단순히 시가총액 1등이라서 그러시는 건가요? 공부를 했죠. 뭐가 좋을까.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1등이라는 거가 되게 유효했고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라는 것도 유효했고요. 근데 제가 2016년, 17년도에 2년 동안 주가를 분석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16년, 17년 동안 뭐 배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때 주가가 우리나라가 반짝 코스피가 올랐던 2000에서 2500까지 올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연구해 보면서 보니까 전체 시장이 한 2년 동안 한 40%의 상승을 했어요. 전체 시장 인덱스가.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종목을 연구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동일한 기간 동안 160%의 상승을 한 겁니다. 주가가 그때 100만 원짜리 주가가 28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분명히 인덱스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중평균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160% 올랐는데 전체 시장 평균이 40% 오른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도대체 이 전체 시장 올리는 것에 얼마나 기여했을까를 따져봤어요. 근데 그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의 25%, 4분의 1. 그러면 산수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60점이 올랐더니 전체 평균이 얘의 4분의 1인 40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가 160점 올라가지고 4분의 1씩 나눠준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혼자 다 올린 것처럼. 이게 뭐지? 결국은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를 안 넣었다면 2년 동안 수익률은 빵이었고 삼성전자를 넣었다면 40%고 삼성전자만 투자했다면 160%의 수익이 난 거죠. 야, 이 우리 사회에서 1등 이 우량 회사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거도 연구해봤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40%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연구해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상위 10위권이 다 올렸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근데 2016년, 17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2016년 7월이었나? 갤럭시 S7 노트 배터리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출시하자마자 한두 달 만에 불이 났기 때문에 전량 다 회수했고 모델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한 모델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가에 엄청난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모델이 단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한 일주일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2017년 1월 달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는데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죠. 주가는 280만 원까지 폭등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깜빵에서 보고 계시는 이재용 부회장님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내가 회사의 대표인데 내가 없는데 주가가 폭등을 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주가가 오르잖아.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 결국은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더 이상 기술력이나 경영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회사가 아니구나. 배 대표님 느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뭐가 이 회사의 힘인가? 라고 봤더니 그 당시 발표한 게 뭐냐면 현금 133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분기 순이익이 뭐 15조, 연간 순이익 50, 분기 50조씩 순이익이 나오고 있는. 결국은 이 회사는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으로 굴러가는 회사이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조회해 본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럼 결국 이 돈 있는 회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M&A였더라고요. M&A. M&A가 뭐냐면 기업을 사는 거거든요. 원래 기업은 뭘 해야 되냐면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기술 개발. 그래서 기술 개발해서 더 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크게 해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기업들이 이제는 기술 개발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기술 개발해놓은 거 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글이라는 회사를 봤어요. 구글이 10년 동안 M&A 회사가 뭐 200개, 300개씩 M&A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M&A 전문 기업 아닙니까? 유튜브. 구글 거예요. 근데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구글이 산 거잖아요. 구글 지도.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구글이 샀고. 안드로이드.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구글이 샀단 말이죠. 결국 이 기업의 생태계를 보니까 돈이 있는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합병해서 더 회사를 키워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뭐 지금 유튜브에 보면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가 더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기술력이 뛰어나서 앞으로 뭐가 잘 될 것이고, 뭐 전기차 이런 데서 삼성전자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사회는 돈이 몰려있는 회사가 돈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돈으로 더 키워갈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게 됐고 결국은 회사를 볼 때 이제 자본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꾸 상위 기업, 돈이 있는 1등 기업에 집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현금력, 자본력이다. 좀 전에 삼성전자가 분기 50조, 1년에 50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분기 순이익이 50조까지 난 적이 있었어요. 분기 순이익이? 예. 그 당시에? 예. 분기 순이익 15조, 분기 순이익 15조, 연간 그렇죠, 50조. 그렇죠, 연간 50조. 네, 연간 50조. 예. 올해도 한 50조 이상 네, 예상하고. 그렇죠. 50조가 뭐 어디 집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딴지를 걸자면 네. 그러면 돈의 힘 자본주의에 그걸 강조하셨으니까 그럼 차라리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4배나 큰 네. 5배죠. 2,500조니까 네. 애플 계속 사서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애플. 삼성은 하드웨어고 애플은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의대를 보내주겠어요? 하버드대를 보내주겠어요? 하버드를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왜 수많은 부모들이 서울대를 보내죠? 그렇죠. 또 미국이라 세상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또 갈기도 힘들고 또 뭐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하버드대 나왔다면 뭐 인정은 해주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하버드 네트워크로 대한민국에 살 수 없어요. 맞아요. 네. 하버드 법대 나온 검사 보셨어요? 없죠. 판사 보셨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 법대는 다 서울대를 나와야 돼요. 맞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투자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유튜브를 하게 되면 조회수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애플로 했으면 구독자가 이렇게 안 늘어났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해?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맞잖아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버드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싶고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신토불이. 근데 아까 시가총액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계속 딴지 거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정말 핵심 사업군이 반도체부터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까지 그리고 플랫폼까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바뀌긴 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를 빼고도 LG화학, 뭐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계속 망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그런 회사들로 차라리 나눠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삼성전자만 사는 것보다는 수익률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더 높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위 시가총액 10위권을 나눠서 사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주주가 되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주가 되는 관점. 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종목을 여러 개 가진 거 봤고, 뭐 저도 실제로 뭐 몇 가지는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결론적으로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이게 비교를 하게 돼요. 자식이 하나야. 그럼 얘만 잘 되면 돼. 근데 자식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얘가 좋다가도 얘가 밉다가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여러 개 하신 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제 LG화학 샀어야 되는 건데 내가 괜히 삼성전자 사가지고 이게 안 올랐네. 그죠?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삼성전자 처분하고 LG화학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LG화학은 또 조용하고 삼성전자가 가기 시작해. 이게 또 왜 이래? 그러니까 서로 비교 대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 초반에 철학을 자꾸 흔들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위 10위권에서 또 11위권, 20위권, 또 하위권은 자꾸 종목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넓히기 시작하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투자의 철학을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것. 뭐 방망리 할머니가 나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비밀번호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어간지 올라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막 올라 있었더라. 그런 걸 하려면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 전업 투자자라든가 좀 투자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상위 시가총액 10위권 가지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대부분의 네. 비전문가들 그리고 생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종목이 좋을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딱 우량 종목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공감해가지고 뭐 작년도 채널 나갈 때마다 모르시면서 삼성전자 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네, 좀 많이 했었는데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진짜 타이밍이 네.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그래도 지금 작년 대비 100% 오른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국이 맞는 건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전문가가. 그래도 그 관점에서 어차피 뭐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바로서는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니까 네. 계속 뭐 사모가는 또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85,000원 정도 되는데 네. 한 6만 원대 후반, 7만 원대 초반까지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진짜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떨어지기를 바라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주식들은 제발 올라가지 마. 제발 이러면서 사거든요. 네. 왜냐면 또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들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살 수 있는 주식이 많이 없으니까 제발 올라가지 마. 이렇게 막 간절하게 빌면서 사 모으거든요. 네. 그렇게 진짜 좋은 주식은 내가 돈이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돈이 여유가 있다면 진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더 사 모을 수 있다면은 진짜 네. 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더 이거 있어요. 한 20-30% 떨어져야 어설프게 들어오신 분들이 나가요. 그렇죠. 지금도 신용이나 이렇게 삼성전자에 많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겠다, 묻어두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집도 담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 단지 내에서 싸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여해서 담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내놓지 마라. 팔지 마라.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주가가 오르고 싶은데 거래량이 사라지면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것처럼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들 중에서 어설프게 사신 분들, 어설프게 들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빚내서 사거나 뭐 네. 진짜. 그러니까 흔들리면 두려워하시는 분들, 나가실 분들, 그 다음에 한 5% 먹고 나가실 분들, 이런 분들 주식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주가가 한 20-30% 폭락해가지고 디고 나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건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들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강남의 땅 부동산처럼.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자하신 분들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한 번쯤 20-30% 하락장이 와야 그때 다시 이제 더 튼튼해지는 튼튼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보면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 다 시중이나 뭐 많이 떨어지거나 주기 때 그런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네. 떨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했던 삼성전자가 그런 걸 많이 일반인들이 일단 빚내서 들어온 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대 삼성전자 우선주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세요?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굳이 주총에 참석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할 필요 없으니까 우선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다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우선주 그만 사세요 이런 영상을 올렸더니 지금도 그 영상을 보시고 와가지고 항의요? 네, 우선주를 왜 그만 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보통주와 우선주는 의사결정권에 갭이 있는 거니까 뭐
전통적으로 지금 한 10%, 15% 벌어져 있죠. 근데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보통적 우선주의 갭이 40%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우선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우선주 가격을 많이 사니까 우선주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삼성전자 추천할 때 그때 갭이 한 15에서 20%였어요. 근데 자꾸 우선주만 사니까 이 갭이 작년 하반기에 5%까지 쫓아온 거예요. 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선주를 계속 사기 시작하는 거죠. 정상적인 갭이 있는데 이 너무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우선주 그만 사시라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똑같이 주가가 올랐지만 보통주가 10% 오를 때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우선주는 7, 8%밖에 안 올랐을 것이고 떨어질 때 삼성전자가 10% 떨어질 때 얘네들은 12, 13% 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이렇게 과유불급 몰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선주가 좋긴 하나 우선주가 너무 몰리지 않는 타이밍에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